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 실은 개념, 뭐 저번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다 잘 하셔야 되겠죠.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거. 오늘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항등식이다 라는 거죠. 개념서에다가 잘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거. 자, 항등식의 정의는 뭘까요? 항등식이란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글에서 보면 내용이 다 있거든요. 항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항상 뭐라고? 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거를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1학년 2학기에 나오는 또 다른 식도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은 절대부등식이라는 것도 존재를 해요. 네, 절대부등식과 항등식과의 차이는 항등식은 등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고요. 절대부등식은 부등식에서 항상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그래서 크게 항등식과 절대부등식이 있는데 같은 개념이다. 얘는 등식에서 성립하는 거고요. 절대부등식은 부등식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항등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항등식이라는 것은 항상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뭐라고 할 거냐면 이 등식이 항등식이라는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포인트가 반드시 있을 때만 어떻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냐면 a가 0, 그리고 b가 0, c가 0 이렇게 풀이를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항등식이라는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 알겠어?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얘는 항등식이 아니에요.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줘요?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방정식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돼? 은채야, 방정식의 정의가 뭐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풀다 보니까 그냥 방정식이다 방정식이다 이렇게 했던 건데 정확한 뜻이 어떻게 되지? 연이야? 방정식의 정의 아는 사람? 준하야, 방정식의 정의 어떻게 돼? 그렇죠. 그렇죠. 방정식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뭐라고?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불러줘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 자, x에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나요? 안 같아지죠? 거짓입니다. x에다 1을 대입하면 이 식은 거짓이 돼요. 근데 x에다 우리가 2분의 1을 대입했어. 그러면 좌변, 우변 같아집니까? 같아지죠? 그러니까 참이 되기에는 x값이 존재할 수 있죠. 그거를 우리 그래서 뭐라고 불러? 방정식을 푼다라고 부르는 거라고. 안녕. 그래서 방정식을 풀 때 x의 값, 즉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우리가 골라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반드시 어떤 항등식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을 때만 이렇게 풀 수가 있다.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나왔으면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이다 라고 나온다고.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또는 어떻게도 되냐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하고 같냐면 a 프라임 x제곱 플러스 b 프라임 x
플러스 C'하고도 같다. 그러면 뭐라고 식을 써줄 수 있다? A하고 뭐가 같고? A'이 같고요. 또는 B하고 뭐가 같고? B'이 같고 C하고 뭐가 같고? C'이 같다라고 할 수 있다고. 반드시 어떤 포인트가 있을 때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단어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항등식이라는 건 한번 위에 있는 2-1번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5페이지의 미정계수법을 우리가 할 건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니까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118번 보세요. 자, 근데 118번 위에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거기 밑줄 쳐야 돼요.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이런 단어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줄 수 있다? 방금 전에 했던 풀이처럼 해줄 수가 있겠다. 그럼 이런 단어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풀어주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죠. 됩니까? 그래서 자, 식 보세요. 118번에 A가 몇이 돼야 될까? 1, B가 몇이 돼야 돼? 0, C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라고. 됩니까?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항등식을 우리가 풀 때 하는 방법이고요. 자, 항등식을 방금 전에 우리가 뭘 찾았어? 개수들을 찾았죠?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은 미정계수법에는 총 몇 가지가 있겠다? 총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 책에 있는 것처럼 2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2가지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개수 비교법이 있어요. 2가지가 이렇게 개수 비교법. 말 그대로 뭐를 하는 거예요? 개수를 찾아서 비교를 하자라는 거겠죠. 그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숫자를 뭐 하자? 숫자를 대입해서 값들을 찾자라는 거지. 됩니까? 자, 그러면 개수비교법은 우리가 언제 적용해야 될까? 얘는 전개하기 쉬울 때, 전개가 뭐 할 때? 쉬울 때 우리가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값을 찾아줄 수 있겠죠. 그 다음 수치대입법은 언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얘는 대입해서 뭐해지면 간단해지면 뭘 이용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치대입법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쵸? 여기까지도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118번에 풀었던 문제가 뭐가 되냐면 개수를 비교했죠. 좌변에 있는 개수와 우변에 있는 개수를 우리가 이용해서 찾아뒀던 거고요. 자, 지금 우선은 어디를 볼 거냐면 123번 보세요. 자, 123번을 보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됐냐면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C를 했을 때 몇이다?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얘는 지금 항등식이 돼야 된다라고 문제에 써 있어요. 됩니까? 자, 그러면 얘는 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했던 개수 비교법 또는 수치 대입법 2가지를 같이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보면은 자,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 지금 뭐가 있어? 공통인수가 지금 이렇게 곱해져 있죠. 그럼 x에다가 몇을 대입하고 싶어? 몇을 대입하고 싶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그러면 얘는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죠? 얘도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지? 좌변에는 뭐만 남아? C만 남겠죠? 그러면 C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다 대입하게 되면. 됩니까? 자, 그래서 한번 C를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C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7 플러스 1이 되니까 답은 10 이렇게 되겠죠. C의 값을 이렇게 쉽게 구해줄 수가 있겠죠. 다음. 자, 보세요.
좌변을 봤어요. 좌변을 쭉 봤을 때 얘를 전개하게 되면 x제곱 나오나요? 맞아? 그러면 x제곱과 a를 곱하게 되면 x제곱의 개수가 a가 되겠지? 그 우변에 있는 x제곱의 개수가 몇이야? 2죠. 따라서 a는 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 됩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또 이번에는 어떤 것을 대입할 거냐면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0을 대입하면 몇이 남아요? a. 그 다음 몇이 남아요? b가 남죠? c는 구했고 a하고 c 구했으니까 이제 b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자, x에다 0을 쫙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 개. 우변이 몇이야? 1이죠? 됩니까? 자, 그러면 a가 2고 c가 10이니까 12네. 따라서 b는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1 이렇게 값을 찾아줄 수 있겠죠.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어떤 걸 했어? 개수 비교법도 하고 수치 대입법도 해서 뭐를 a와 b와 c의 값을 찾아줘도 된다. 그러니까 굳이 한 가지만 할 필요가 없이 개수를 비교하기 편하면 전개했을 때 쉬우면 개수 비교법을 쓰는 거고요. 뭔가 값을 대입해서 식이 간단해질 것 같다 하면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도 된다고. 둘 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문제에 따라서 쓰여지면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미정 개수까지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대표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써볼게요. 자, 식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실은 이 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모든 실수 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는 뜻은 거기 밑에다 쓰세요. 뭐라고 써야 될까? 항등식입니다. 거기 밑에다가 항등식이라고 쓰세요. 모든 실수 x가 있으면 우리는 항등식의 성질,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방식대로 뭐를 할 수 있다? 값을 찾아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됩니까? 자, 그러면 식을 보세요. 이제 칠판 볼게요. 자, 여기는 뭐 어렵지가 않죠? 자, 봤을 때 항이 지금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를 하면, 전개를 하면 식을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x세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cx제곱 bx제곱이니까 플러스 b 플러스 c 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하고 b 곱하면 c, b, x, x하고 마이너스 12 곱하면 마이너스 12, x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고요. 마지막 마이너스 12c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36과 뭐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12c랑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c는 3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12-12x. 근데 좌변에 x가 있어 없어? 없겠죠. 그러니까 12-12는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 b 플러스 c는 좌변에 x제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이야? b 플러스 c. a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c를 구했잖아.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돼? 3b 마이너스 12가 몇이라고? 0이라고. 따라서 b는 몇이야? 4가 되겠네요. 그치? 그럼 b하고 c 구했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a는 몇이야? b 플러스 c가 a죠? 그러니까 얘는 7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어렵지 않죠?
다음 유형 2번. 자, 유형 2번도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는 자, ax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b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다음에 얘는 밑에다 써볼게요. cx 곱하기 x 마이너스 2. 자, 여기도 마찬가지. 거기 밑줄 치세요. x의 값에 관계없이 거기다 밑줄 치세요. 자, 그러니까 x의 값에 관계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방금 전처럼 뭐 하는 거? x에 대해서 뭐를 했을 때,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뭐하다? 같다. 결국 얘도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유형 1번은 뭐였냐면 얘도 결국 항등식이고 쟤도 항등식이거든요. 근데 얘는 우리가 뭐를 했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전개를 해서 개수를 비교했어요. 그죠? 얘는 개수 비교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 식을 볼게요. 자, 몇을 대입해 보고 싶어? 얘를 봤을 때 얘를 봤을 땐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얘에다 1을 대입하면 얘도 0이네. 두 개가. 그럼 남는 건 여기만 항이 남겠죠? 이해돼? 자, 그럼 1을 한번 대입해 보자고. 1 대입하면 몇이니? 마이너스 1이죠? 돼? 자, 그럼 얘 0이고 얘 0이니까 남는 건 여기다 1 대입하면 c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 돼? 따라서 c는 몇이야?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몇을 대입하고 싶어? 얘를 보면 0 대입하고 싶죠?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잖아. 그럼 남는 항은 여기만 남겠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치? 자, 0 대입해보자. 0 쭉쭉 대입하면 몇이야? 4는 자, 여기 0 여기 0이니까 남는 거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니까 몇이야? 2에다가 b 곱하면 2b가 되겠죠. 따라서 b는 몇? 2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대입해볼까? 2 대입하면 두 개 항이 없어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남는 건 여기 항. 그래서 2를 쭉 대입해보자.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4 플러스 4가 우변은 몇이냐면 2 대입하면 2a가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4, 4 더하면 마이너스 10에다가 8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치? 따라서 2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됩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밑줄 쳤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또는 x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푼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푼다 라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 유형 3번으로 가보자. 자, 유형 3번도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식을 한번 써보자면 자, x의 제곱 플러스 k-2x 자, 플러스 k 플러스 3m 플러스 n 플러스 1은 0 이렇게.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어요. 뭐냐면 거기 밑줄 쳐야 돼요.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단어에다가 밑줄 치시고 밑줄 쳐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 이런 거 못 찾으면 문제 안 풀립니다. 자,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밑줄 치고 뭐 해야 돼? 거기다 뭐라 써야 될까요? 얘도 항등식입니다. 그런데 뭐에 관한 항등식? k에 관한. 얘는 뭐라고?
K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는 얘기는 뭐 해야 돼? 얘하고 유사한 말이 뭐예요?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말, 얘는 K에 관해서 뭐 해라? 내림차순 정리해라 라는 뜻이랑 같은 뜻이에요. K에 관한 다항식, K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라, 다 같은 뜻이라고. 다 적어놨나요? 적을 때는 색깔펜으로 적으세요. 아시겠죠? 연필로 적지 마시고 구별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연필로 하면 여러분들이 썼는지 선생님이 써줬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색깔펜으로 써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걸 참고해서 계속 머릿속으로 복습을 해야 돼. 모든 실수 X가 나왔는지, 모든 실수 Y가 나왔는지, 뭐 K값에 관계없는 건지, 이거를 계속 눈으로 봐가면서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식 보세요. 이제 칠판 보세요. 자, 칠판 봤을 때는 지금 이게 K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자에 대해서 지금 항등식을 하고 있었어? K에 관한 문자에 대해서 항등식이거든요. 이해돼? 자, 그러니까 뭐 해야 돼? K에 관해서 뭐 해야 돼?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됩니까? 자, 그러면 K 2차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K 1차로 묶어버리자고,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전개하면 KX죠? X는 여기, K는 여기 있으니까 X 이렇게 들어야 되겠지. 다음에 여기는 KM이잖아. K 묶여졌으니까 몇이 들어야 돼? M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K 있어 없어? 없죠. 돼? 나 플러스. 그 다음 이제 K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니까 결국 뭐야? 이제 뭐만 남았어요? 상수만 남았죠? 이해돼? 자, 상수만 쓱 써보자. 쭉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 3M,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이렇게. 여기까지 우선 정리하는 게 뭐야? 첫 번째 목표예요. 이렇게까지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들은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건 뭐라고? 항상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안 되면 그 다음 문제가 중요하지가 않아. 여기까지 우선 정리하는 거 이해돼요? 오케이? 자, 거기 밑줄 쳐볼게요. 또 항상 1을 근으로 가질 때 밑줄 쳐보세요. 항상 1을 근으로 가질 때 중요한 포인트죠. 또 항상 1을 뭐로? 근으로 가질 때. 자, 연희야, 그러면 1을 근으로 가지니까 뭐 해야 돼? 근이 나왔어.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되죠?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X에다가 몇을 대입하는 거야? 1을 대입하면 끝납니다. 이제 문제는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끝나. 됩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자, X에다 1 대입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 플러스 M이 되는 거죠. 얘가 몇이 돼야 될까? 그렇죠. 왜냐면 잘 봐. 지금 우리가 정리한 건 K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했단 말이야. K에 관한 뭐니까? 항등식이니까. 그러면 K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가 몇이 되고 0이 돼야 되고요. 그치? 얘가 항등식의 성질이었잖아. 그 다음에 상수항이 뭐가 되고? 상수항도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X에다가 우리가 1을 대입할 거지. 문제에서 1이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했더니 1 플러스 M이 나왔잖아. 근데 걔가 몇이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돼? 됐습니까? 따라서 M은 그러면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따라왔습니까? 그 다음 또 여기도 마찬가지 1 대입해보자.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2 플러스 3M 플러스 N 플러스 1이 몇이 돼야 돼? 0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0이 될 거고요. 따라서 3M 플러스 N이 0이야. 근데 M이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n이 0이기 때문에 n은 몇이 돼야 될까요? 3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K값에 관한 K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고요. 그 다음에 항상 1을 뭐로 갖는다? 근으로 갖는다. 그럼 뭐 해야 돼? 근이 나왔으니까 대입하는 거예요. 항상 근이 나오면 뭐 했어? 대입했잖아요. 됩니까?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의 개념이 사용된 거겠죠. 그래서 m 구하고 n 구한 다음에 값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 4번으로 가보자. 자, 유형 4번. 자, 유형 4번은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유형 4번은 별표. 얘는 유형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은데 한 3, 4가지 정도의 유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이 문제 먼저 풀이하고 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거기 밑줄 쳐야 되겠죠. 어디 쳐야 될 것 같아? 이제는 알지. 선생님이 얘기 안 해줘도 칠 수 있겠죠. 그죠? 어디에다 쳐야 되냐면 x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쳐야 되고요. 그럼 얘도 항등식의 풀이로 풀 수 있겠죠. 근데 항등식은 우리가 총 몇 가지의 풀이 방법이 있었어? 2가지의 풀이 방법이 존재했었어요. 어떤 거?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그죠? 이 2가지밖에 우리 안 배웠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얘를 전개하는 거는 가능은 하겠지만 어때? 세제곱인가? 세제곱이네. 가능은 하겠지만 어때? 식이 복잡하겠죠? 그런데 얘를 전개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건 무모한 짓이라고. 알겠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릴 거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개수비교법 아닐 거니까 수치 대입법으로 가야 되겠죠. 돼? 그럼 수치 대입법을 했을 때 잘 봐. 자,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얘를 구하라고 했어요. A0 플러스 A2 플러스 A4 플러스 A6 더한 값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뭐야? 다 개수들이죠. 그치? A5는 아니고 A4 여기 있을 거고 A0 여기 있을 거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자, 개수들을 더했는데 지금 얘네들은 어떤 개수들만 더한 거야? 짝수 번째에 있는 개수들만 지금 더했죠. 차수가 짝수인 것들만. 이해돼?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전략이 이거야. 뭐냐면 얘는 실은 유형 4번은 문제가 조금 가장 기본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건데요.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쭉쭉 해갖고 A6을 구해라 이렇게 보통은 나와요. 이게 가장 쉬운 유형이야. 자, 그러면 A0, A1, A2 쭈쭈쭈쭉 해갖고 A6까지 지금 더하는 거거든요. 얘를 다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얘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아는 사람? 수인아, 얘 어떻게 돼? 얘를 뭐라고 하지? 한글로? 뭐라 표현해? 얘는 모든 항의 개수의 총 합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그치? 모든 개수들의 지금 총합인 거잖아. 다 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봐. 여기 보세요. 여기 중에 서연아, 여기 중요하다. 잘 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자, 모든 항의 개수들을 다 더하면 몇이야? 4죠. 돼? 여기 봐야 돼. 칠판 봐야 돼.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세요. 몇 나옵니까? 4 나오죠? 다시
자,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 더해보세요. 몇이야? 얘도 3입니다. 자, x에다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4 나오죠. 결론.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은 뭐 한 거? 몇을 대입한 거? x에 1을 대입한 거와 같다. 라는 거죠.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은 뭐하고 같다고?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와 같다라고.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자, 얘를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얘가 가장 쉬운 유형이거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자, 그러면 x에다 몇을 대입하라고? 1을 대입하라고요. 돼? 따라왔어요? 자, 1 대입해보자. 1 쭉 대입해봐. 몇이야? 좌변은 1 대입하면 몇이야? 1 마이너스 2 플러스 5니까 4죠? 4의 몇 제곱? 세제곱. 4의 세제곱은 몇이야? 64. 그치? 자, 그러면 64는 자, 1 쭉 대입하면 뭐야? 이거 같죠? A0, A1, A2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첫 번째 유형이 나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이게 나올 수 있다.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요. 얘 구하는 것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도. 얘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알겠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짝수 번째라며. 근데 얘는 몇 번째도 더해져 있어? 홀수 번째도 더해져 있죠. 그러니까 홀수 번째를 없애자고. 전략이잖아. 그치? 그럼 홀수 번째를 없애려면 얘랑 비슷한 숫자이면서 홀수 번째만 마이너스면 되겠죠. x에다 그럼 몇을 대입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돼요. 다시 자 봐봐. 대입해 볼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서부터 하자. a0. 그냥 a0는 a0죠? 그럼 a1x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a1이겠죠. 그 다음에 이 전에 있는 것은 a2x 제곱일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부호는 a2가 될 거라고. 그냥 플러스.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마지막은 짝수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우변만 우선 써놨어. 우변만. 그치? 그럼 좌변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마이너스 쭉 대입해보자. 몇 나오니? 8 나오나요? 그쵸? 8의 몇 제곱? 8의 몇 제곱이야? 8의 세제곱이죠? 8은 2의 몇 제곱이니? 칠판 보세요. 8은 2의 몇 제곱이야? 2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몇 제곱이야? 2의 거듭 제곱에 거듭 제곱 하면 어떻게 돼? 지수를 거듭 제곱에 거듭 제곱이면 해줘야 어떻게 해야 돼? 지수를 곱해야죠. 그러니까 몇 제곱이야? 9제곱 나오겠지? 돼? 8 3번 곱해도 되지만 2의 9제곱 외우고 있잖아. 2의 10제곱이 1024, 2의 9제곱 512. 얘네?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야? 512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유형 두 번째가 이거거든요. 그럼 얘하고 얘를 뭐 해야 될까? 우선 은채 뭐 해야 될 것 같아? 두 개씩을? 얘를 구하고 싶잖아, 우리가. 두 개씩을 뭐 해주면 되겠냐? 그래서 두 개를 소거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소거가 돼?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을 더하면 얘 없어지겠죠? 그 다음 세 번째도 없어지겠죠? 다섯 번째도 없어질 거란 말이야. 하지만 얘네들은 몇 개씩인 거야, 이제? 두 개씩인 거라고. 그러니까 식을 쓸 때 어떻게 쓰면 돼? 두 배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A0, A2, A4, A6 이렇게. 돼? 그래서 64랑 512 더하면 몇이니?
576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결론 A0, A2, A4, A6를 더한 값은 576을 뭐 한 거? 2로 나눈 것 하니까 답은 288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됩니까? 따라왔어요? 자, 질문. 그러면 마지막 유형, 이번에 마지막 나올 수 있는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 이거야. 얘도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얘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두 개씩을 방금 전엔 더해서 얘네들만 나왔다면 얘네들 홀수 번째 있는 건 얘네들을 뭐해서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은 얘네들을 활용해 가지고 구하는 유형 총 얘가 첫 번째 제일 쉬운 거 x에다 1 대입하면 끝. 그 다음 얘는 x에다 1 대입한 거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두 개 연립해 가지고 구하는 방법. 그치? 얘는 더한 거 얘는 뺀 거.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총 이 세 가지밖에 없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유형 5번으로 가보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요. 다 한 친구들은 유형 5번. 됐습니까? 자, 유형 5번 거기다 밑줄 쳐보자. 나누어 떨어질 때 밑줄 쳐보자. 그러면 거기 밑에다 뭐라 써야 돼요? 언제 우리가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죠? 나머지가 0일 때. 서연아 식 한번 불러볼까? 자, x세제곱 앞에 있는 식은 선생님이 쓸게요. x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까지는 써줄게요. 그 다음 불러보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제 서연이가 x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봤을 때 봐봐. 지금 최고차항이 x세제곱이죠? 근데 얘는 괄호에 x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서연이가 뭐 하려고 했냐면 개수 비교를 이용해서 식을 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식을 x를 곱해버리면 얘하고 얘를 곱해서 x세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됐죠? 이렇게 구하려고 지금 x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x가 곱해졌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x랑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뭐가 더해질 거야? 상수가 이렇게 더해지겠죠? 그럼 a하고 x제곱을 전개하면 어떻게 돼? ax제곱 뭐야 a 있네. 다른 문자로 하자. k야 돼 k. 그러면 여기 k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얘랑 뭐랑 같아야 돼? 좌변에 있는 ax제곱과 같아야죠. 돼? 자, 그래서 ax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1차 해보자. 마이너스 x랑 k, 그럼 마이너스 kx 이렇게 될 거고요. 2랑 x, 그러면 2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좌변에 x 개수 몇이야? 0. 그럼 k값 구했지. 따라서 k는 몇? 2. 그럼 k 여기 2 대입하면 a는 몇? 1. 돼요? 자, k가 2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얘랑 얘 곱해서 상수가 되겠죠? 따라서 b는 몇? 얘가 2니까 2, 4가 돼야 되겠죠? 4, 끝. 이렇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다 한 친구들은 24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24페이지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실은 앞에 있는 뭐 미정계수법 함등식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나머지 정리는 이제 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다. 인수 정리도 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 얘는 우리가 이제 식을 하나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뭐를 해볼까? 식을 임의로 한번 정해볼게요. 자,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눌 거냐면 x 마이너스 2로 나눠보자. 자, x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 목 곱해보자. 준호야, 어떻게 돼? 그렇죠. x제곱 쭉 쓰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다음 빼주시면 4x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3x 그 다음 또 몇에 곱해야 돼? 4x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x 곱해주시면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빼주시면 5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몇을 곱해줘야 돼? 5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5x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서 빼주시면 11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쵸?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다항식의 나눗셈을 복습한 거고요. 은서야, 얘는 식이 어떻게 돼? 얘를 써줄 때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A 마이너스 2? 아니. 지금 이 식을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나누었을 때 뭘로?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인 거고 나머지가 11인 거예요. 그치? 그럼 가야 어떻게 돼? 식이? 로 나눴을 때 그렇죠. 몫이 얘가 되는 거고요. 다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다시 잘 봐. 지금 선생님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할 건데요. 지금 이건 뭐야? 우리가 앞에서 했던 다항식의 나눗셈을 우리 했던 거죠? 이렇게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다시. 지금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할 건데 이렇게도 반드시 쓸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나머지 정리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도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문제를 실수 없이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시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자, 칠판 보세요.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되는 거고 나머지가 몇이 되는 거야? 11이 되는 거죠. 돼? 이렇게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나는 이제 또 어떤 값을 대입할 건데 서연아 뭐 대입해보고 싶어? 2를 대입하고 싶어요. 이유는 2를 대입할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는 순간 이 괄호에 있는 식이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죠? 그치? 그러면 뭐까지 곱해져 있는 것까지 해서 다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그럼 남는 게 뭐야? 얘만 남네?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데? 나머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나머지 정리라고 부른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잘 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나누는 식과 몫을 이렇게 보여주지만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잘 봐. 이 식을 뭘로 나누었을 때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몫을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줘 문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임의로 뭐라고 써야 돼? Q라고 써주시면 된다고. 몫을 우리 Q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Q라고 쓰면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얘가 되는 거고 그때 나머지가 1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보여줬던 건 이 식은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문제에서는 몫을 안 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들은 이런 식의 식을 쓸 줄 알아야 된다고. 됩니까? 자, 그래서 아까 서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x에다 몇을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Q에 대한 정보를 지금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문제에서는 알려줘 안 알려줘? 안 알려줘. 모르는 정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날려버려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 0을 곱해서. 그게 나머지 정리의 근거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x에다가 우리 몇을 대입하자? 2를 대입해버리자고. q를 우리가 모를 거니까 0을 곱해서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돼? 됩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에서는 또 어떻게 언급하냐면 얘를 우리가 fx라고 불러주거든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x에 관한 함수라고 불러주는데 우리가 fx라고 불러줘 얘를. 그래서 얘를 한번 다시 써볼게. 자, fx는 x-2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1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x에다 몇을 대입해야 된다고 했어요, 현우야? 그러면 여기도 2 대입하고 여기도 2 다 대입하는 거야. 모든 x에다 한번 대입할 때는. 그러니까 f2는 얘는 0이잖아. 여기까지. 남는 건 몇?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해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f2가 1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선생님이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주고 싶은 거 한 가지. 공부를 할 때는 봐봐. 모든 수학 방식이 다 똑같아요. 달라지는 거는 좀 특이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 거의 한 98%는 다 비슷해. 자, 봐봐. 집중해야 돼. 이거는 전반적인 수학 공부 방법입니다. 자, 다시 f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11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강조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f2가 11이다 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수학은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줘야 여기에서 이렇게 쓰는 건 잘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잘 못해.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항상.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98%는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맞아. 안 되는 경우는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역으로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 그런 경우 아니면 다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줄도 알아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보자. 자, f1이 5래.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럼 은채가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 fx는 x 그렇지. 마이너스 1 곱하기 q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여기에서 이거는 여러분들 엄청 잘해.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걸 힘들어한단 말이야. 근데 두 개 똑같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인수정리로 이제 넘어가 보자. 지금 봐봐. 선생님이 이거 설명해 줬던 걸 잘 이해한 친구는 인수정리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왜? 인수정리는 뭐야 해줘야? 나머지 정리하고 인수정리 차이가 뭐였어? 서연아, 나머지 정리와 인수정리 차이가 뭐야? 지금 이제 배울 거긴 한데 선생님이 다시 설명할 거지만 가야 인수정리와 나머지 정리의 차이가 뭐야? 가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죠. 그럼 인수정리는 뭐라고 할까요? 뭐일 때? 나머지가 없을 때, 0일 때, 나누어 떨어질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인수정리인지를 한번 보자고. 그래서 설명을 해주려고. 자,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눠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x제곱, x, 그 다음에 상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거리를 띄어서 써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곱해보자. 몇을 곱해야 돼? 해줘요. 그렇죠. x제곱 곱해주고,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되겠죠? 빼주시면 x제곱 남겠고, 또 몇 곱해야 돼? 그렇죠. x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그 다음 또 빼주시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됐고, 몇을 곱하면 돼? 마지막 1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랬더니 뭐가 됐어? 0이 됐네요. 돼? 됩니까? 자, 그러면 준호야, 얘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렇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근데 실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익숙한 식을 갖고 오려고 얘를 갖고 왔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1. 실은 우리 이거 곱셈공식에서 많이 외웠죠? 그치?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이 식과 같아진단 말이야. 우리가 다음 단원을 배우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였어? 곱셈 공식을 배웠었죠. 그치?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뭐였어? 곱셈 공식이었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부를까? 뭐라고 불러? 그렇지. 인수 분해라고 부르지. 어떻게 나눴다고? 인수로 나눴다고. 인수로 분해했단 말이야. 뭐를? 왼쪽에 있는 다항식을 오른쪽으로 갔을 때 다항식과 다항식의 뭘로? 곱으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 플러스 뭐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거를 우리 뭐라고 불러?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인수분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인수로 나눠준 거야. 인수와 인수로 이렇게 나눠준 거라고. 뒤에 나머지가 없으니까. 있었다면 나 인수정리라고 못하겠지? 그죠?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꼴로 되어 있어야 얘를 인수 또는 얘 전체를 인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어떤 값이 더해졌어. 1이 더해졌거나 뭐 마이너스 1이 더해졌거나 그렇게 되면 인수라고 할 수가 없겠다고. 돼? 됩니까? 그래서 얘는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지만 얘는 왜 인수 정리라고 부르냐면 인수로 뭐 하니까 나눠졌잖아. 뒤에 나머지가 0이니까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인수 정리라고 부를 거라고. 인수 분해와 같은 뜻이죠. 이해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건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인수 정리. 그럼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의 차이는 뭐야?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플러스 11 뭐 이런 값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인수정리는 플러스 뭔가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나머지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고. 나머지가 0이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야 인수와 인수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됩니까? 이해돼요? 실은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공부할 거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자, 그래서 저쪽으로 넘어가서 문제 몇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127번 한번 보세요. 25페이지에 127번. 자, px가 있는데요. px는 안 쓰겠습니다. 자, 보세요.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래. 그러면 127번은 답은 뭐가 될까?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자, 다시. 자, 선생님 보세요. 자, px를 안 썼어.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 그 px야. 오케이? 그런데 걔를 몇으로 나눴다? 자, 그러면 이거 처음이니까 한 번만 써볼게. 몇으로 나눴어? x-1로 나누었죠? 몫은 알아 몰라? 몰라. 돼? 그랬을 때 뒤에 나머지가 r이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뭐 구하래? x-1로 나눴을 때 뭘 구해라? 나머지를 구해라. 그러니까 얘를 구해라 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뭐를 대입하면 되니?
그치,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결론 127번의 정답은 이거야. 이거 이해돼? 다음 128번 보세요. 128번 정답은 뭘까? 답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128번 정답 P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돼? 돼? 다음 129번은 정답은 몇일까? P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돼? 그 다음 130번은 130번 몇으로 나눴어? 4x 마이너스 1로 나눴으니까 몇이야? P? 그렇지,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돼? 이게 나머지 정리야.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 132번 보세요. 132번은 지금 몇으로 나눴다? 몇으로 나눴다? x 플러스 1로 나눴다. 근데 거기 밑줄 치세요. 나누어 떨어질 때. 그럼 식을 뭐라고 써야 될까? 가희야? 132번은 P 마이너스 1은 나누어 떨어졌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 그렇지, 나머지가 0인 거. 이렇게 하면 끝이라고. 돼? 됩니까? 들어오세요. 자, 봐봐. 자, 지금 선생님이 또 중요한 걸 한 가지 설명할 건데 잘 보세요. 지금 P-1이 0인 거지. 그치?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 집중, 여기도 중요하다. 잘 들어야 돼. P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0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중요하다. 여기 잘 봐야 돼. PX를 뭐라고 써야 될까? X 그렇지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뒤에는 몰라. 더 나올 거라고. 우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X 플러스 1 이렇게. 다시 자, P2가 0이래. 그러면 PX는 뭐라고 써야 돼? P2가 0이니까 X 마이너스 2 곱하기 Q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라고. 돼? 돼?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할 거야? 인수분해를 할 거야. 뭐를? 3차 방정식 이상의 식을,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거라고. 왜냐하면 잘 봐봐. 여기서도 한번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x세제곱 마이너스를 우리가 fx라고 한번 해볼게. 자, x에다가 1 대입해보세요. 몇이야? 1 대입하면 몇이니? 0이죠? x에다 1 대입하면 0 나오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쓸 수 있지. f1은 뭐라고? 0이라고. 그러면 얘니까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다고? x-1 곱하기 어떤 목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fx를. 돼? 그러면 얘가 1차잖아. 그러면 q는 몇 차가 돼야 될까? 2차가 돼야 되겠지. 얘가 3차니까. 이해돼? 그럼 2차식은 우리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인수분해 많이 했잖아요. 2차식인 인수분해. 여기에서 써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만 인수분해 하면. 그러면 3차 방정식 인수분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4차 방식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인수정리를 배운 다음에 뒤에 이제 3차 방식, 4차 방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온다고. 그래서 3차 방식, 4차 방식 풀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제부터.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됩니까? 그래서 3차, 4차 방정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자, 거기 한번 보세요. 134번.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의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뭐냐면 자,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px를
자, 요하나 시간 한번 불러보자. 134번. 자, px를 몇으로 나눴을 때 134번에 있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럼 식을 어떻게 쓰면 될까?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봐봐. x-1, x 플러스 2로 나누었어. 근데 나누어 떨어져. 그럼 목 알아 몰라? 그 다음 목은 모르죠? q. 나누어 떨어지니까 뒤에 나머지 있어 없어? 없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q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개수 비교법을 해도 되고. 됩니까? 지금 px가 지금 거기 써져 있는 대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6이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x-1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은서야 몇을 대입하고 싶어? 그렇지. 그 다음 또 몇 대입하고 싶어? 그렇지. 그럼 끝났죠. 왜? 우리가 모르는 문자는 몇 개야? 2개죠? 그러면 1 대입하면 식 하나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식 하나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문자가 식이 2개면 식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00% 있습니다. 걔가 1차든 2차든 3차든 100% 구할 수 있어요. 문자 수와 식의 수가 같으면 100% 구할 수 있어요. 100%.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입해서 A값, B값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야? 연방. 됩니까? 그 다음 유형 6번으로 가보자. 자, 이제는 거기에 있는 식을 이제 다 안 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식을 다 쓰지 않고 식을 봐가면서 칠판에 하나하나씩 적을 거야. 자, 수인아,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래. 그러면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 p2는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돼? 다음 연희야, q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뭐라고 써줘야 될까? 그렇지.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라고. 이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문제 풀이인 거야. 돼? 자, 그랬을 때 뭐를? 3px-4qx를 뭘로 나누었을 때?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밑줄 치세요.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밑줄 치세요. 그러면 x에다가 우리 뭐 대입하자? x에다가 2를 대입하자고. 따라서 뭐와 같아? 2 대입하면 뭐야? 3p2 마이너스 4q2 값이 나머지가 되겠죠. 돼? 됩니까? 그래서 p2가 3이고 q2가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하면 몇이야? 9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그래서 몇이다? 1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됩니까? 이해돼? 별로 어려울 것도 없죠?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선생님이 이제 말하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인수정리를 배웠지만 그 다음 단원은 우리가 뭘 배울 거라는 게 생각이 들어? 3차, 4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하겠죠. 선생님이 언급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실은 그거를 잘하려면 지금 인수정리를 잘해야 되고, 인수정리를 잘하려면 항등식을 잘해야 되고, 항등식을 잘하려면 실은 곱셈공식을 잘해야, 앞에 있는 거를 잘해야 잘 따라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기초기는 하지만.
알겠죠? 다음. 자, 보자. 자, 185번, 유형 7번 볼게요. 자, 유형 7번에서, 자, 거기 밑줄 쳐보자.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자, 그 다항식을 우리가 fx라고 약속을 해보자, 우리끼리. fx라고 한다면 얘가 다항식이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럼 식이 조금 더 편하죠? 185번에서 그 다항식을 fx라고 한다면 서연아 어떻게 돼? 거기 방금 밑줄 친 거. 그렇죠. f1은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f1은 4다. 식 하나 나오겠네. 그 다음 두 번째. 거기 또 밑줄 쳐야 되겠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다. 뭐 이제 선생님이 얘기 안 해줘도 쓸 수 있겠죠? 은사에 어떻게 돼? 그렇죠. f의 마이너스 1은 그렇죠.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하면 끝났죠 뭐. 됩니까? 돼요. 그러면 A와 B 구해줄 수 있겠죠? 식이 두 개니까 한번 구해보세요. A하고 B 계산 한번 해보세요. 유형 8번까지만 풀겠습니다. 유형 8번까지만. 답 나왔어? 다 나왔어? 수희 맨 처음부터 못 들었지? 저 하이패스 할 때. 근데 저 중등에서 배우고 아, 그래? 어디까지 배웠었어? 올라올 때? 복소수 개념까지만 딱 배우고 올라왔어. 복소수까지? 그리고 나서 어디부터 시작했어? 복소수 조금 뒤에 아, 그래? 복소수 2차 방식 있는데? 아, 그래도 막 큰 차이는 없네. 그지? 자, 계산 한번 해보자. 자, F1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4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A 플러스 B는 몇? 6.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플러스 B 에다가 마이너스 2 한 곁이 몇이다? 마이너스 4다. 따라서 A 마이너스 B가 2네요. 그죠? 좀 계산을 좀 빨리 했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뭐 하면 두 개를 더하면 A는 몇? 2A는 8이니까 A는 4. 그죠? B는 2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여기 대입하면. 됐습니까? 계산 여러분들이 아마 할 시간이 있었어가지고 뭐 빨리 해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겠죠? 그죠? 가보자. 다음 마지막 8번. 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제들이 아마 제일 그거 한 거. 제일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 유형이죠. 자, 또 해보자. 은채야. 거기 밑줄 쳐볼까?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모두 다 밑줄 치세요.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걔는 어떻게 돼, 은채야? 그렇죠. 그렇지. 잘하네. p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또 밑줄 쳐야 되겠지.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다. 은채야 또 어떻게 될까? 하나 더 해보자. 그렇지. p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나머지 정리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되지만 또 어떻게도 써야 된다고? 식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치? 자, 준호야 어떻게 한번 불러볼까? px는 거기 제일 마지막 x제곱 플러스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x다. 얘를 한번 불러보자. 곱하기 그렇지 qx 정확하게 그 다음 그렇지 이렇게 하고 났더니 어때? 얘가 지금 뭐 어떻게 되니?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치? 인수분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이런 유형이에요. 짜맞춘 게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봐봐. 우리가 몇 대입하고 싶어? 1 대입하고 싶죠? 얘 1 대입한 거 있어 없어? 있네? 그 다음 뭐 대입하고 싶어?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여기 있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유형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 이걸 안 했지. Rx를 서연아 뭐라고 써줘야 될까? 그렇지. AX 플러스 B라고 써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잘 써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잘 써놓으세요. 다시. 자, 우리가 지금 몇 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눴죠? 근데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반드시 2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것보다 낮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차 이하여야 돼? 1차 이하여야 돼. 그러니까 최대로 높아봤자 1차밖에 안 되잖아. 돼? 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1차식으로 나머지를 써줘야 된다고. ax 플러스 b라고. 됩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a하고 b를 구해주면 끝이야. 돼? 자, x에다 몇 대입해보자. x에 몇 대입하자? 1 대입하자. 자, 그러면 여기부터 대입하는 거야. p1. 그리고 여기다 대입하면 0이죠? 여기까지 0이지? 그 다음 여기도 x1이 있으니까 대입하면 a 플러스 b라고. 근데 p1이 몇이야? 그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돼? 그 다음 또 몇 대입하고 싶어? 마이너스 2니까 x에다가 모두 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p 마이너스 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한 것인데 p 마이너스 2가 몇이라고? 마7이라고 마7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빼면 b가 소가 되죠? 따라서 3a는 몇이야? 6. 따라서 a는 2. b는 마3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결론 나머지는 a에다 b에다 대입해 주시면 2x-3 이렇게 나오겠죠. rx 얘가 rx. 근데 우리는 r2를 구하래. 끝났죠? 이렇게 풀이해주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게 전부예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게 전부라서 당연히 문제가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기본이고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